네, 반갑습니다. 충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범어대거리 안쪽에 이제 신천시장 방향인데, 여러분들 대구의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맨하탄이 증권거래소가 있는 월가,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의 상업 중심지죠. 그런데 대구에서 10여 년 전에 범어대거리 일대를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복개도로가 있고 신천시장 가는 여기가 중심 지역이고, 핵심 아파트가 바로 범어 프루지오 센트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요, 맨하탄 스퀘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가 이름을 맨하탄 스퀘어라고 붙였는 거고요. 맞은편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건물하고 대지 있고 그 옆에 작은 허름한 주택이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서울의 투자자가 4개 다 샀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뭐 건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정책이 최근에 내용을 찾을 수는 없지만요, 이 복개도로 일대를 개발하고 또 아파트 분양을 높이고 상가 공시를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건데, 소형 상가는 공실률이 많이 낮은 편인데 대형 상가가 좀 여전히 높은 그런 모습을 이 일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대구 부동산을 뭐 어디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대구 부동산 가격이 왜 반등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요, 제가 작년 12월에 오프라인 강의 때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영상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중요한 이유 꼭 공부하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왜 대구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6월 17일 오프라인 강의 때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카페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가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여기 가격이 좀 저평가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마 신천동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듯한데, 호갱노노 자료를 보면요, 23년 5월에 39층이 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다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층은 7억 4천만 원까지 나오고 있고 31일에는 8억 6,500만 원까지 보여요. 그런데 고가 거래에 동이 없어요. 네이버에 보면은 거래가 안 보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운 거죠. 근데 사회 초년생들이나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가격에 거래가 되네? 뭐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또는 뭐 고점보다 저렴하네? 라면서 매수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좀 매수할 때는요, 우리 자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매물이 많아서요, 공부를 좀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찾을 수가 있고요. 저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 지역 상당히 좋게 봅니다.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교통 인프라, 교육 환경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범어 내거리에요. 자, 여기가 이제 두산 위브, 그리고 맞은편이 범어 W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대구의 핵심 지역이 될 겁니다.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달구벌 대로, 그리고 지하철 2호선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엑스코선이 4호선이 들어설 예정이죠. 그래서 도로도 여기가 강남보다도 훨씬 더 넓다라고 합니다. 교통량이 상당히 많겠죠. 범어 내거리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대로와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데 상가들도 많고 임대료도 당연히 높겠죠.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 가로수가 많아요. 비싼 상가인 1층하고 2층을요 다 가려버려요. 좋은 입지에 높은 임대료를 주는 이유가 유동인구 유입이라는 그 광고 효과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무들이 막아버리니까 일반 음식점들이나 카페 등은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대부분이 금융권이나 병원 또는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 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삼성증권 건물 있죠. 그리고 그 옆에 KB증권 건물 있고요. 길을 건너게 되면은 두산 이브 쪽으로 해서 뭐 미래세증권이나 은행들 쭉 있고, 저기 하나대투증권 있고요, 뭐 저축은행 있고, 옆에 보게 되면은 메리츠증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신한투자증권 또 들어왔어요. 두산 이브에서 길을 건너오게 되면은 여기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 LIG 건물. 여기에 뭐 신영증권, NH투자증권, 국민연금, 한투, 그리고 KB국민카드, 국민은행 같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서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우리은행 있고, 뭐 하나투자증권, SK증권 있어요. 또 여기서 길을 건너서 보게 되면은 대신증권 있고요. 그 밑에 새마을금고 있고, 현대차증권, 유한타증권, 또 그 옆에 교보증권, 저 건물 교보증권 있습니다. 대구의 웬만한 은행, 증권, 보험들이 이 지역에 다 몰려 있어요. 맨하탄의 월간, 그 금융기관들이 몰려 있는 곳, 범어네 거리, 대구의 맨하탄 프로젝트. 네, 이해가시죠? 소득 수준이 높고요, 입지가 좋으니까 금융기관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래서 통 건물이 임대로 나와요. 저라면은 이런 건물도요, 좀 금융기관하고 접촉을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해줄 것 같아요. 금융기관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이사를 좀 쉽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렌탈프리 좀 해주고 그 뒤에 좀 임대료를 좀 올려서 받는 그런 전략을 쓰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범어네 거리의 상가 부동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금융기관이나 병원, 변호사 사무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 지역, 여기 범어네 거리가 바로 그런 지역이고,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인구는 더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10여 년 전에 있었던 대구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실제 금융기관들이 범어네 거리에 다 있는 이곳이 상업적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고, 앞으로도 아파트도 계속 들어설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범어 센트럴 프로지오가요, 맨하탄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인데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된 게 좀 안타깝고요. 범어네 거리 일대에 매물 많이 구하고 있으니까 연락 많이